네, 오늘은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 과연 반도체가 하반기에도 시장을 이끌 것인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자세하게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시간 오늘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의 김로코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반도체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 상반기에 좋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큰 그림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또 6월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잖아요. 반도체 쪽이 역대 6월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수출 데이터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네. 그 제한되어 있는 공급과 그리고 이제 AI를 위시한 이런 수요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이제 가격 상승이 지금 동반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가 지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흐름이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지속이 되려면 현재의 수급 밸런스가 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수주 상황 업데이트를 해보면 유의미한 공급 증가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하반기에도 현재의 수급 밸런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흐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잠정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네. 디램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 전부 다 20% 상승한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하나증권 추정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이 조금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낸드 가격이 좀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메모리 업황이 생각보다 견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컨센서스가 한 8.2조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숫자는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어쨌든 상회 여부인데 일단은 상회하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발표하자마자 또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 쪽이 좋은 것이 HBM이잖아요. AI를 필두로 한 HBM 지금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산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그 HBM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 관련된 수요 때문에 양호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최대 고객사인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올해 GPU를 풀 부킹했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HBM 관련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가시성 높게 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이제 아무래도 최대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저희가 연초 예상했었던 그림대로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HBM에 따른 어떤 성장과 그리고 그 최대 수혜인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액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 때도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혹시 판단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건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그림은 아마도 4분기 전후 아마 10월 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HBM3 이 12단 관련된 그 고객사의 양산 승인 퀄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승인이 날 거다 안 날 거다를 떠나서 해당 스케줄에서 이제 12단 양산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해당 이벤트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HBM 관련된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삼성 전자의 주가가 좀 올라갈까요? 뭐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괴리율이 굉장히 커졌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HBM 때문이라고 사실 보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HBM 관련된 제품 승인 소식이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뭐 디램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AI로 인해서 HBM을 필두로 메모리 수요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디램 성장에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 추가적인 언급이 뭐 필요하나 싶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데 이제 AI 관련된 수요가 결국 HBM 수요를 야기시켰고요. 네. 이게 사실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 쪽에서도 일정 부분 당연히 긍정적인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D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형 SSD, 네.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낸드의 이제 집합체죠. 엔터프라이즈형 SSD 수요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된 수요는 HBM을 필두로 해서 D램 그리고 낸드 업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산업 지원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뭐 17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1조 1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한다. 이 부분이 반도체 업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이 업 자체가 막대한 투자 금액이 이제 필요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사실 뭐 충분히 반길 만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워낙에 호황이니까 네. 호황일 때의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불황일 때도 이런 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준다면 이 업에서는 더 긍정적인 의미 있는 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주가 측면에서 호재일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조금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투자 심리 측면이나 수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을 만약에 뭐 빌려서 실제로 투자를 집행해야 되는 어떤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금액이 지원한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업황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자 심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으나 실제로 뭐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그러겠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 어떤 또 기회 요인을 얻을 수 있을지 혹은 뭐 피해가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저희도 이거 사실 뭐 지난 한 2년 넘게 3년 넘게 계속 보고 있는 이슈잖아요. 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분명히 네.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저희도 당장 중국이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지원이 매출처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사실 긍정적으로만은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이슈는 향후에도 이제 계속 지속될 이슈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접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해당 이슈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네. 하반기에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최대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하반기 업종의 최대 변수는 HBM과 그리고 전반적인 수요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그 선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급은 아무래도 조금 제한되어 있는 모습들이 꽤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결국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어느 일정 수준의 수요가 있을 텐데 이것을 상회하냐 하회하느냐가 이제 변수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회 변수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것들이 뭐 AI PC가 됐건 스마트폰이 됐건 이런 출시들이 많이 될 텐데 해당 그 온디바이스 AI가 디바이스 전체 출하량 자체를 뭐 위쪽으로 올려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네. 그 대당 들어가는 디램이랑 낸드의 용량 자체를 좀 증가시켜주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하회 요인은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혹여나 네. 뭐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나 이런 것들이 침체되면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던 수요를 하회할 가능성도 일단은 뭐 리스크로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탑픽 종목과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그 작년 한 여름 즈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동안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하이닉스 최선주로 줄곧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3,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매 분기 디램 가격의 블렌디드 ASP가 상향 가능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왜냐하면은 HBM3 8단이 이제 투입되는 게 2분기고 네. 3분기 때는 해당 물량이 이제 극대화되는 분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12단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중심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3분기 내에 내년을 대비한 캐파 운영 계획이 조금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장비를 발주해서 셋업하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 8개월, 많게는 9개월, 10개월 이상 걸리기 네. 때문에 내년에 대한 캐파 운영 결정을 3분기 내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가 됐건 닉스가 됐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전공정 장비 업체의 어떤 그 수주 모멘텀 혹은 최근에 이제 낸드 쪽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오는 투자 아이디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도 긍정적인 중소형주들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하반기 업종 전망 애널리스트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하나증권의 김로코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